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어디까지 하락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헤지 펀드사들의 마진콜이요.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마진콜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채 흔들리는 미국 경제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장이 미국 시간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선물 시장 오픈부터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완전 지금 피바다죠. 보십시오. 지금 그 다우가요, 2.47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죠. S&P 3.20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4.12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빠지는 거죠. 자, 지금요. 2%대, 3%대 마치 약속이난 것처럼 2, 3, 4대로 빠지고 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이 선물 시장 보여드릴 때 보면은 보통 얘네들이 빠질 때에 0.2, 0.4, 0.5, 요 정도 수준이라고요. 근데 지금 막 2%, 3%, 4% 빠지는 건요.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막 이렇게 너무 폭락하면 정말 많이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도 안 빠지는 주식이 없이 전체가 빠지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나스닥이 이 빠지는 주식이 있고 안 빠지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S&P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2% 빠지는 건요. S&P도 보면 전체 S&P 500에서 이런 뭐 기술주가 떨어질 때는 주변의 작은 주식들, 그 인플레 강한 주식들이 안 빠지잖아요. 얘네들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요. 아예 그냥 전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피바다인데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빠지니까 이런 전체 퍼센테이지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거 지난번에 목요일 날인가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한번 그 트럼프가 전체 관세 때렸을 때에 발표하자마자 그때는 이 나스닥인 S&P가 뭐 4%, 5%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는 덜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 이대로 흘러내린다면요. 내일도 여전히 충격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또 흘러내릴까요? 주말 동안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제 주말 동안 분석해 드렸잖아요. 보통 옛날 바이든 행정부 때 같았으면요. 주말에 보통 바이든이 때는 이 월요일 날 장이 열릴 때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주말에 뭔가를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요. 이게 연쇄 반응이 나서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이런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바이든 때처럼 주말에 뭔가 어떤 해결책 이런 거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뭐 트럼프 인터뷰도 이따가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룻넥이라고 하는 상무장관 인터뷰도 우리가 살펴봤죠. 일부 때에 도무지 뭐 어떤 대응책을 안 내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일부 때에 빌 에크먼의 분석을 봤잖아요. 지금 빌 에크먼이 긴급하게 굉장히 장문의 기를 기고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지금 헤지펀드사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걷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중요한 디테일이 부족한 거예요. 관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세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한데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디테일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요, 프로페셔널의 조건은 그 세밀한 디테일함이 하나 추가되냐 아니냐에 따라 전문가와 아니가 차이가 나듯이 이번에 이 관세를 적용할 때에 좀 절차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는 세밀하게 이런 걸 다 조율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관세 때리면 돼라고 하는 그 하버드의 PhD, 우리 이 트럼프의 이제 뭐 이 전체 경제 이 고문 아닙니까? 근데 그 나바로 같은 경우도 보면 인터뷰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함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런 미국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잖아요. 이제 회복해서 다들 이제 막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부동산 위기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겨우 이제 몸을 가누고 올라오려고 말랑 올라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은 아예 그 디플레이션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몸을 겨누면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관세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때리니까요. 이게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나바로도 그렇고 디테일함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조율할 사람이 필요한데, 원래 그 지난번에 그 제넷 옐런 의장 있지 않습니까?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여성으로서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조심스럽게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막 굵직하게 지르기보다는요, 세밀하게 가야 되는데 트럼프도 지르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측근들도 인터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디테일함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 뭔가가 변화가 나오고 어떤 돌파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 무너지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일단은 월요일 날 아마 내일 또 한 번 또 폭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일 가격 보시면은 60.57입니다. 자, 오일도 보세요. 지금 60달러 붕괴 직전입니다. 자, 오일하고 10년물 금리는 그나마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근데 오일 보세요. 지금 60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5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물가는 확실히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3.9입니다. 드디어 4% 벽이 무너졌어요.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년물 금리 떨어뜨리는 거 있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떨어뜨리는 방법은요, 그냥 주식시장 붕괴도 경제 붕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근데 경제가 무너지면요, 갑자기 리세션이 오고 폭락이 오면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 고통을 안 당하면서 슬로우 다운하면서 디테일하게 천천히 가는 게 그 전에 이제 제넷 옐런 바이든 행정부 때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런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이게 디테일함이 부족하니까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행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어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을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10년물 금리가 4%대 붕괴됐다는 건 이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몰기지 금리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자, 지금 미국 주식의 폭락을 부르고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진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헤지 펀드사들 있죠. 미국의 헤지 펀드사들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고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요, 마진을 많이 땡겼었거든요. 여러분 마진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이 헤지 펀드사들은요, 마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2배는 기본이고 3배도 쓰고 5배짜리도 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요. 본인들 주식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50개에 대한 거, 혹은 100개에 대한 거, 혹은 그 이상까지 돼가지고 레버리지, 돈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100개를 들고 있으면 여기서 300개를 빌려가지고 300개를 만들어서 투자하거나 200개를 만들어서 투자하거나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자산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건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폭락을 하니까 지금 이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 헤지 펀드사들이 마진콜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땡겼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마진콜이 들어오는 건데, 마진콜이 들어온단 말은요,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 다 이제 뭐 30%까지 떨어지면은 그냥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막 그냥 강제 처분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헤지 펀드사들은요,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투자할 때에. 그러니까 마진콜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이
저절로 그냥 막 자동으로 셀러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완전 검은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주식시장에 셀러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largest 이 마진콜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진콜 중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마진콜은요, 어떤 이 분위기냐면은 그 23년도에 그 지역은행들 있죠,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재무장관이 정말 그 주말 동안 불을 잘 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목요일 날 셀러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역대급 마진콜이 이제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보시면요. 금요일 지나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헤지펀드사들이 그 largest margin call since 2022 COVID crisis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20년도에 몰아닥쳤죠. 코비드 19이 덮치면서요. 그 이후로 마진콜 중에 역대급 마진콜이 지금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헤지펀드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마진콜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 위기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 돈을 빌렸는데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을 뭐 이렇게 내다 파는데 팔다 보니까 그 갖고 있던 자금이 다 날아가겠죠? 그럼 헤지펀드사들의 위기가, 유동성 위기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러면 헤지펀드사들이 이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데 사실 이들이 부동산도 갖고 있고 뭐 많잖아요.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한꺼번에 지금 현재 막 이 같이 무너지는 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최근에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금 가격이 폭등했는데 갑자기 금 가격도 폭락을 하죠. 왜 금 가격이 폭락했을까요? 바로 그게 헤지펀드사들이 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금을 빨리 팔아야 돼요. 이 실물이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지금 이 주식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완전 마진콜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자산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도 팔아야 됐죠. 비트코인도 경험하다가 비트코인도 파는 거예요.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확대되다 보면요, 막 너도 나도 팔다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자산들이 갑자기 이제 소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2020년도 이후 그리고 지역은행과 같이 그 당시처럼 이런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요 굉장히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요 디테일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이번에 그 재무장관이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랄지 몇 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어쩌면 좀 위험한 발언을 하더라고. 말장난 같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재무장관 베셋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미국 경제가, 아메리칸 이코노미가 지금, falling 하면서 무너지고 있다.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잘못된 말이다. 라고 지적을 해줘요. 왜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 경제, 아메리칸 이코노미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트롱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스트롱한데 그냥 스탁 마켓이 크래싱 하고 있다는 거죠. 스탁 마켓이 falling down 하고 있지 미국 경제가 falling down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이 이런 식의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요. 말장난도 아니고 이건요.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헤지펀드사들이요. 지금 이 마진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시스템 위기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들끼리 다 돈이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헤지펀드가,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은행에 빌려준 돈 빨리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이 연쇄적으로 생길 수 있겠죠.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너무 재무장관이나 이 발언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거지,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 튼튼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소린 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요. 방금 말했지 이런 식의 헤지펀드랄지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이게 다 같이 연루되고 자산시장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보면은 주말 동안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를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너무 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무너지는 거 보게 되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없을수록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헤지펀드가 무너지고 선물 시장 무너지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아 시장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 시장이 다 폭락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핑크빛으로 알는 거 홍콩 시장, 홍콩 항생 지수가요. 10.37% 빠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공포 장세입니다. 그리고 메인랜드 차이나의 CSI 300도 6.31% 빠지고 있습니다. 완전 줄폭락이죠. 자, 초록색으로 하는 거, 저펜 보세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6.2% 빠지고 있고요. 이건요,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가 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픽스를 보게 되면 6.5% 빠졌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Japanese Future입니다. 선물 시장을요, 그냥 일시적으로 중단됐대요. 선물장 자체가. 왜냐면은 서킷 브레이커 걸린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멈춰라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지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우리나라까지 나오죠. 사우스코리아 4.74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4.01%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의 홍콩, 저펜, 사우스코리아까지 이런 이 3대 이 소위 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지금 얼마나 지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요. 자, 이제 테슬라면 지금 각 그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이들이 어떻게 관세를 부과될 것인가. 결국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전문적인 분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데이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요, 이 내연기관차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요, 다 지금 현재 out of America,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프리미엄 차 중에 맨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했죠. 초록색으로 가로한 거 보게 되면 아우디 e-tron이랄지, 아우디 거 Q4, Q6, Q8까지 e-tron이죠. 전부 다 어디서 만드냐? Germany and Belgium, 그 벨기에. 그러니까 독일 아니면 벨기,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20% 이상씩 관세를 때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MW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보세요. BMW i4, i5, i7, iX죠. 자, BMW도 인기가 나름대로 괜찮은데 전부 다 어디서 만드냐? 전기차는 Germany에서 만든다. 독일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디나 BMW나 다 독일에서 뭐 이런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들이지만 지금 뭐 핵심 자동차들이 전부 다 독일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럽 차들이 먼저 충격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캐딜락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만들어져. 이게 이제 GM 거거든요. 그다음 체크는 안 했는데 쉐보레레 블레이저 전부 다 GM 거 보면요. 멕시코죠. 그리고 다치 차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고요. 그 캐나다에도 관세했는데 캐나다는 이제 사실 미미한 거죠.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포드의 머스탕 마키가 이 멕시코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한국차 보면요. 제너시스 GV60도 코리아에서 만들어지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현대 아이오닉 6가 코리아고요. 그리고 현대 코리아 EV가 현대 코나도 많이 팔렸죠. 이 코리아입니다. 다 한국이죠. 그리고 기아 니로도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기차들도 지금 한국 쪽에서 만드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넘어오니까 25% 정도 관세 때려 맞는 거죠. 그 가격이 25%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리고 지금 이 머세디스 벤츠 보세요. 헝가리, 저머니, 오스트리아까지 지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하얀 됐죠. 그 외에도 보면요. 일본 차도 그렇고 일본에서 만드는 거 많고요. 그리고 빈베스트 같은 경우 베트남 그대로고 포르쉐도 독일 그대로 타이칸 인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독일에서 다 만들고 있죠. 그리고 폭스바겐의 ID 버즈 같은 경우 독일, 볼보도 벨지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름 들어보면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한 이런 브랜드들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이요. 거의 지금 자국에서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 안에서 만드는 것
것도 좀 있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갖고 오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유럽도 미국에서의 이런 그 관세가 갑자기 관세 폭탄이 오니까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동안 투자를 해놓고 뭐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원가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격을 자동차에다가 다 정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어차피 지금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잘 안 팔리거든요. 내연차들이 만든 전기차가요. 중국에서는 잘 안 팔려요. 미국이나 이런 데 좀 팔리고 있는 거지. 원래 안 팔리는데 여기 가격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 더 안 팔리는 거죠. 그 수요가 주니까 이렇게 되면 내연차들이 더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테슬라는 뭐 거의 그 100% 메이드 인 아메리카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 거기서 공수가 되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데미지를 생각하면요. 테슬라도 없지 않지만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정말 테슬라가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관세가 정말 말 그대로 시행되잖아요. 좀 오래 가다 보면 정말 이런 회사 중에요. 굉장히 파산한 회사들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전기차 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옛날에 그 팟캐스트에다 렉시 프리먼의 그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if rules, regulation just accumulate every year. 그러니까 지금 룰이랄지 규제죠.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매년 쌓여간단 말이에요. 매년 쌓인다면 결국 eventually you won't be able to do any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규제, 너무 많은 그 어떤 관습, 너무 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어떤 이 혁신을 하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고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혁신적인 기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숨막히도록 다 그냥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요. 머스크가 미국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독일에서 독일 공장 세울 때에 철저하게 그때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유럽의 그 지도자들 뭐 보수주의자리건 누구건 인터뷰하거나 어디 스피커로 불려가면요. 유럽의 문제는 너무 많은 그런 그 뷰로크래시 같은 즉 이런 그 관료주의적이고 또 너무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보면은 지금 어떻게 유럽이 버티고 있습니까? 유럽이 버티는 건요. 옛날에 그때 뭐 자동차랄지 그냥 그 제조업 강국으로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일본처럼요. 근데 뭐 유럽에서 이 애플이랄지 구글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그 어떤 그 갇혀 있는 세계관 그리고 너무 이게 많은 규제들 뭐 환경 관련된 것에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가 자꾸 어떤 개인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요.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혁신가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숨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독일 예를 들면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머스크가 독일에다가 공장 세우는데요. 그 환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한지 몰라요. 그 공장이 그때 많이 연기됐잖아요. 그때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때 제일 머스크가 충격받는 건 뭐냐면은 환경부에서 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테슬라 관련돼서 이 서류를 하니까요. 그게 그 5,000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5,0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이제 이 PDF 파일로 해가지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독일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니네 종이 페이퍼로 내 이랬다는 거야. 페이퍼로 내야 우리가 다 읽어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페이퍼로 프린트아웃을 하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책이 몇 권, 10권이 되는 거예요. 500페이지면요. 500페이지도 요즘 500페이지짜리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00페이지짜리로 만들면요. 이게 벌써 몇 권입니까? 여러분, 이게. 500권입니까? 거의 미친 수준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이 하는 건요. 워낙 독일이 그런 부분에서 규제랄지 법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회사하는 사람들이요. 가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머스크는 규제나 이런 제약이 많으면 테슬라가 기업하기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랄지 또 이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가 정부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 좀 규제 좀 풀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규제 지금 FCC에서 풀어준다, 미 교통당국에서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조만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머스크는요 이미 이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때부터 트럼프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출마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 기업을 해본 사람이 출마하면은 법을 많이 풀어줄 것이다.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생각들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규제랄지 법이랄지 풀어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많이 풀어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 쪽으로 갔는데 누구나가 100% 만족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지지하다가 평생 왜 이번에 바꿨냐? 지금 있다 보니까 너무 민주당 쪽은 이제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니까 확실히 다 풀어주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회사의 미래도 생각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역풍은 뭐냐면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는 또 이 관세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의 그 최측근들 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나바로랄지 이런 의원들이 옛날 구시대적인 그 레이건 시대 때를 생각하면서, 왜냐면 나바로 그 경제 고문이요. 그 하버드 마칠 때 그게 이제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레이건의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때에 그걸 생각하면서 관세며 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1980년대 이때는 미국에 아직 보잉이랄지 이런 제조업들이 많았거든요. 이 지역들에. 그러다 보니 그때 미국의 중산층들이 탄탄했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제조업에 다니면서 가족들이 아주 건강하고 이랬는데 아직도 그런 이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다 갖고 와가지고 옛날처럼 제조업을 부활할 그건 아니에요. 제조업이 필요한 것들은 갖고 와야겠지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건 뭐냐면 AI고 최첨단 기술들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빅테크들이 다 끌고 가잖아요. 빅테크들이 굴뚝 산업이 아니잖아요. 공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다 공장은 바깥에 있고 사실은 지금 보면은 플랫폼 회사고 전부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공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최첨단 AI일지 인공지능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산업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옛날 전통 걸 부활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들을 가져오겠다라는데 굴뚝 산업이면 다 가져오겠다? 그 다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머스크가 이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풀리니까 좋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데 이 관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 나바로 이거 하버드 출신과 PhD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아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실제로 뭘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practically 뭘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말 practical한 사람이거든요. 머스크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현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냐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학위를 갖고 있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어제 그렇게 이 나바라고 이제 충돌했는데, 자, 뭐 어찌됐건 지금 이게 현실인 겁니다. 자, 아무튼 어떤 정부도 완벽한 게 없는데 지금 머스크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런 이 규제나 풀어주는 것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관세가 지금 복병으로 맞이했습니다. 트럼프가 언제쯤 관세를 다시 되돌릴지가 관건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못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필패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완전 필패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도 오래 끌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언제까지 끌지가 관건인 거죠. 그때까지 주식이며 경제가 너무 무너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우월함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항상 2부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유튜브에서 뭐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랄지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린 객관적인 자료들을 계속 여러분들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 그 테슬라 자율주행 이 FSD 13.2.8번의 가장 최신 버전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 자기 생명을 구해줄
구해줬다고 FSD가 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려보세요. 자, holy shit면 이제 막 보통 쓰지 않습니까? 욕할 때도 쓰지만 holy cow 이러면서요. 지금 와, 이거는 완전 이 FS 13.2.8 버전이 Just saved my life last night. 어젯밤에 내 생명을 구해줬다는 거죠. 테슬라 FSD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는 거죠. Driver ran a red light in a complete blind spot on a highway of lam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 사진부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쭉 가요. 근데 저쪽에 이제 그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잖아요. 그린라이트이 들어와서 여기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저로 직진으로 지나갈 거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기 파란색이면 이제 지나가서 이제 고속도로를 탄다거나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저 신호를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쭉 밟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저 신호 보고 쭉 가는데, 근데 지금 그 이제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요, 갑자기 이제 이 왼쪽 편에서 차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요, 파란색 동그라미 쳐고 화살표 방향으로 했는데, 이 차가 지금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차가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뭐 밤에도 그렇고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차가 갑자기 왼쪽에서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사각지대에서 사람으로서는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전하면서 속도가 그대로 흘러가듯이 가다 보면요,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FSD가요, 갑자기 앞에서 차가 튀어나오는데 사람은 볼 시간도 없었죠. 근데 튀어나오니까 이 FSD가 먼저 반응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 사람은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FSD가 먼저 벌써 파악을 하고 반응해가지고 slammed on the brakes,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차가 쌩 지나가는데 이 파란불이니까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직진으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게 빨간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FSD가 saved me and my four friends from a devastating accident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 친구들 4명까지 다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FSD가. 그래서 너무 FSD에 고마움을 표한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FSD가 자율주행이 특히 밤이나 운전이 이렇게 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반응이 느리지 않습니까? 또 눈도 침침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날씨가 안 좋을 때 보면 지금 뭐 옆에서 튀어나오거나 뒤에서 튀어나오거나 중간에 끼어들거나 할 때요, 우리가 반응이 늦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건데, 근데 지금 옆에서요, 오히려 굉장히 이런 FSD가 어디서 튀어나오더라도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더 많이 화제가 될 거예요. 그만큼 FSD가 더 먼저 사람보다 반응하니까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4버전 나오면요, 사람을 월등히 뛰어넘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수준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FSD가요, 이게 더 올라가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사람보다 더 반응 속도 더 빠른 게 나오다 보면 이건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 운전할 때는 무조건 이거 사주겠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응이 느리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을 키고 가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밤이랄지 이럴 때 언제든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는요, 안전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안전을 생각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정말 밝은 거죠, 이 자율주행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포지티브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흔들거리는 건요, 다 트럼프발 악재입니다. 이 관세 때문이니까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항상 그 근본적인
이 어떤 intrinsic value 있죠.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이런 이 테슬라만의 고유한 가치, 이건 변함이 없다고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정말 많이 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때가 왔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찬스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이번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싸게 테슬라를 더 살 수 있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더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니까 너무 뭐 한꺼번에 지르기보다는요, 조금씩 이렇게 더 사보세요. 아마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적 위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 그런 조언들이 막 들어갈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규스였습니다.